this way. Cause love's my permission to be who I am. No inhibitions cause you understand. Freedom to breathe, oh baby, love is you.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에서 추경 심사 한창입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 쓸 때는 많은데 잘 써야 되는데 코로나 추경을 위해서 국방부 예산이 지금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우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자, 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 첫 시정연설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조 있게 예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추경은 심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의외로 추경 규모가 컸잖아요. 특히 이 초과세수 규모가 53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 아니 근데 민주당은 몰랐어요 그거? 1월 달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할 때만 해도.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세수가 없다고 기재부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웃을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1, 2조도 아니고 50몇 조가 이렇게 쑥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바로는 대략 한 5조 5천억 정도가 적게 거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보통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시기까지의 추가 세수 등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나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지금 일종의 가불 추경을 하고 있는 거라 실제로 얼마나 거칠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 모르는군요. 정확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실제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 추계한 것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확했으면 연초부터 그것을 반영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먼저 쓰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현재까지의 이제 추가 세수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국채로 발행한다든지 하고 연말에도 더 거치면 그 국채를 갚는 게 맞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연말까지의 초과 세수 규모를 예상해서 그걸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빚의 성격이 있고 가불 추경적 성격이 있습니다. 위험하진 않고요. 우리 경제의 볼륨이 그런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해서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작년에도 초과세수가 60조 원 이상이 났고 올해도 53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라 우리나라 이제 국간지기에 해당되는 기재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추경을 해서 손실 보상하겠다. 여기까지는 다 여야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까?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소급 적용을 통해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약속은 지금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전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대로 하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지난 2년 3개월 이상 계속됐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는 한번 두텁게 온전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당초에 국민들하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해야 된다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건전성 이유로 반대하고요.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또 국채를 9조 원이나 갚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아직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튼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은 잘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부총리로 올라가서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 있을 때도 대체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온건 합리에 좀 가까웠던 분위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 가서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추경안에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지출 구조 항목에서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편성한 항목들은 있는데 네. 그게 온전한 보상이 다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가장 억울한 대상자 중에 하나가 연매출 10억이 조금 넘는 음식점들, 자영업자들. 여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과정에서 영업 제한이나 인원 제한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 매출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아, 그거 억울하겠네요. 1차 추경 때 딱 3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난 추경 때도 포함을 하자고 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그걸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런 층이 가장 억울하죠. 네. 제가 만나봤더니요. 자기는 국민 아니냐. 그 좀 억울하죠. 10억 네. 좀 더 매출이 좀 늘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으니. 연매출 10억이면 1년에 한 달에 한 8,9천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네. 하루 매출이 200~300만 원 되는 음식점이 다 제외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 같은 데들이 이번에는 온전하게 법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과제이고요. 또 이런저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인 택시하고 버스 기사들 지원을 했더니요. 트럭 화물주들이 네. 왜 나는 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들이 이번에 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조 원 중에 23%를 국방 예산에서 갖다 쓰면 구멍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던데요. 글쎄 그 대표적인 아이러니인데 이번에 추경하고는 별 관계없는 병사 급식 지원비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마도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약속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이 공약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병사 급식비는 집어넣고 정작 군의 여러 가지 이 군 방위력 개선비나 이런 거를 거의 한 1조 5천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네. 그건 저희가 보기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보수는 안보에 대해서 네. 중요시하는데 뭐 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면서 그 사방으로 흩어뜨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군 관련한 여러 이 전력 보강비도 1조 5천억이나 삭감하고 해서 보수 정부 맞나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보강비도 삭감했습니까? 그 1조 5천억 안에 들어있는 돈들입니다. 민주당은 지나치게 국방비에다가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 안보 비용 계속 증강한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보수 정권은 안보 비용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거 종부세 관련해서 좀 후퇴 아닙니까? 그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입니다. 예. 공시지가 기준인데요. 그런데 동네에 가봤더니요. 내가 동네 조그만한 연립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채 합해봤자 그 강남에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네. 나더러 종부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집 두 채란 이유로. 네. 근데 그게 살펴봤더니 다주택 종부세 기준은 6억이에요. 그러니까 6억이 그렇구나. 넘으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하소연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채보다도 못한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투기도 아니고 예. 그런데 나보고 종부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문제의식이 전 타당하다고 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이므로 다주택 종부세 기준도 11억에 맞춘다. 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불형평성은 없애는 게 조세 형평성상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그 과세 구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을 하셔가지고 예를 딱 들었더니 딱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지명할 때부터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든 아마 임명을 할 거로 예상됐는데 뭐 마침 시정연설에 와서 본인이 협치하겠다 의회주의를 강조도 하고 했는데 그 말하고는 정반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반대가 많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맡기는 부적절한 인사였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 소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는데 그 정점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다르고 야당의 뜻하고도 다른 선택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하는 법률 개정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 용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받고 따블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의원 불체포 특권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당은 한 번도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연히 불체포 특권 없앨 내려놓을 이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뿐 아니라 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남아있는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다. 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특권들도 같이 없애자. 민주당은 다른 특권까지 다 내려놓겠다. 묶고 네. 더블로 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쟁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다른 의원들은 안 해주시죠? 받고 따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아니요. 바꿔도 면책 특권도 내려놓겠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네. 없어서 좀 의아했어요. 네. 선거 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서로 개혁 경쟁해야 되는데 없었는데. 국회의원들이요. 네. 그 국회 안에서의 소위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허위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그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갈등을 막 부추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허위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김용판 의원이. 네. 그런 게 면책 특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남하은님께서 두 채 가진 가구는 한 채 팔면 되지 않나요? 한 채도 없는 분도 많아요. 그래야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가급적 한 채를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조세의 형평성은 또 보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두 채 좀 어지간한 규모의 두 채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추가로 그렇다고 주택 매입을 하긴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주택 취득세는 누진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신규로 집을 통해서 무슨 부동산 투자나 불로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제도를 바꾸긴 했는데 예. 너무 늦게 바꿔가지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TF팀 가동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 구상 중입니까? 아니 이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예,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뭐 며칠 사이에
그 가치가 99%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에 대한 피해 규모가 거의 20만 명이 가깝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는 듯하여 네. 저희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내일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개혁금 면책 특권,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는 경쟁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특별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피해본 분들 많은데 그 대책 낸다고 한 것도 반갑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